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11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나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월의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어요.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은 그동안 안산 지역 공동체를 발전하는 데 노력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10가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실험적인 스토리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산 생활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 저출산 문제와 성평등한 일자리, 그리고 보육 문제 해결이 되어야 국가의 장래가 보장될 것 같습니다.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대 손님은 보육정책 전문가로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은 여성으로서 자녀의 교육과 집안일도 똑부러지게 하시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사로도 신임을 얻고 계십니다. 여성으로서 저출산 대책과 보육 문제 그리고 안산시 비전에 대해서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나정숙의 11번째 생활실험실에서는 지역의 여러 가수들을 같이 모시고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은 각진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입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편한 이야기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릴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짓으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가끔씩 너를 생각한다고 들려주고 싶었지만 짧은 인사만을 남겨둔 채 너는 내려야 했었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이 사라질 때 오래전 그날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이번 주 초대 손님은 현옥순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무척 기쁩니다. 네. 오실 때 많이 복잡하지는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네. 그 전에 한번 와본 기억이 있어서 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네. 와주셔서 정말 음. 반갑고요. 우리 현옥순 위원장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 1동, 2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산시의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시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현옥순 위원장님은 또 배구를 잘하시기로도 소문이 나 있어요. 네, 네, 어머니 배구단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2007년 11월부터 작년 2022년 12월 말일까지 한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었죠? 네, 네. 제가 배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정말 잘 나르는 새처럼 새처럼 이렇게 운동을 네. 아주 정말 잘하셔서 멋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또 보육에 관심이 음. 많으셔서 어린이집 운영도 하셨고요. 그렇죠? 네, 네. 안산에 사신 지도 꽤 오래되셨죠. 네, 제가 올해로 네. 작년 2022년도 12월 25일 날 30년이 됐습니다. 네.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어요. 네, 고향이 뭐 안산이라고 해도 그렇죠.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녀분들은 다 안산이 고향이겠네요. 네, 네. 중앙동에 있는 네. 임모 산부인과 출신입니다. 둘 다. 네, 거의 우리 안산의 네. 거의 이제 고향이라고도 네. 해도 네. 네, 맞는 그런 안산의 토백이 그런 우리 의원이신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요번에 그 의회 입성하신 게 재선이셔서 네. 네, 그 의회 상임위 중에 문화복지위원장을 이제 역임하시게 됐잖아요. 네. 우리 시민들한테 안산시 상임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안산시에는 상임위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또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맡고 있는 문화, 체육, 복지, 또 보건, 산업, 해양수산 등 우리 시민들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만이 모여 있는 게 아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럼 문화에 관련한 복지, 체육, 보건, 산업, 네. 해양 모든 거를 정말 네. 많은 것들을 하시는 상임이네요. 네. 아마 4개 상임위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고 또 바쁘신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저를 포함해서 6명인데요. 네. 이진분 의원님, 또 박은경 의원님, 또 네. 황은하 의원님, 네. 최창규 의원님, 서류영 의원님 이렇게 네. 6분의 의원님들이 네. 안산시 문화복지의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거기에 또 여성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네요. 6명 중에 몇 분이세요? 네 분입니다. 네 저 분이 포함해서. 계세요. 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위원장님도 여성분이시고 그래서 네. 여성 리더십이 활발한 그런 상임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의원님은 의회 이제 지금의 재선 의원으로서 제가 예전에 의원했을 때는 여성 시의원들이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네. 지금은 의회 여성 의원님들이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는 여성 의원님들이 저 포함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고로 많은 거죠. 그러네요. 그나마 8대 때 이제 7분이었다가 네. 이제 9대 때 2분이 더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거의 20명 중에 11대 9니까 네. 거의 예, 동등하죠. 네. 네,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이제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네. 부분에 시민들도 되게 기대감이 많을 것 같은데 여성 시의원으로서 집안 살림도 하시고 또 의정 활동도 병행하려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이제 다 성장을 했지만 성장 안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로서 또 교육 또 의정 활동을 하는 3가지 일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 운영도 했으니까 4가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본인들이 저 같은 경우도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네. 주로 밤 늦게나 아니면 아침 일찍 또는 주말에 일정을 짜서 개인 일은 하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의정을 활동하는데 시간 편성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의원님 그 설날에 전을 부친 그런 사진을 봤어요. 네. 전도 직접 부치시고 또 반찬 명절에 나물 이런 것도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장손 집안에 시집을 가서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또 저희 친정어머니 집도 마찬가지로 장손 집안이다 보니까 어려서 배운 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제사 아니면 명절 이런 네. 음식들은 꼭 김치 담을 때도 와서 앉아서 스푼은 아니지만 손으로 한 우쿰 두 우쿰 해서 뭐 서당계 3년이는 풍어를 얹는다고 30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주로 보고 그다음에 이게 느낌으로 손맛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맛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리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외국에 그 메르켈 독일 총리를 보면 직접 본인이 시장에 가서 또 직접 이렇게 먹을 것들에 대해 먹거리에 대한 거를 구입하는 모습이 이런 언론에 아주 편안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여성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집안에 또 식구들을 또 챙기는 돌봄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그것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현옥순 아유, 의원님은.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시장을 보려면 네. 지역구를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농수산물 시장이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네. 다 손수 그분들도 농사 져서 이렇게 나와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선도나 맛이나 뭐 가격 면에서 우리 주부들이 시장 볼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큰 시장을 볼 때는 꼭 농수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민심을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성으로서 또 살림을 하는 그런 또 살림꾼으로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민생과 같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네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이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신 계기는 어떤 게 있는지 꼭 궁금해지네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8대 들어올 때만 해도 여성 의원님들이 5명 미만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8대 때 들어오면서 이제 7분으로 이제 늘어나셨는데 그냥 막연히 어렸을 때는 그냥 고아원 원장이나 또 유치원 원장, 여성 정치가 이런 거를 이제 썼던 기억이 나요. 또 확인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큰 꿈 없이 이제 살다가 결혼해서 마치 이제 제가 배구 어머니 배구 선수단으로 이제 유입하면서 동에 계신 동장님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원 운영과 또 운동과 주민자치 간사를 병행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네. 시청에 또 자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그러던 찰나에 저도 한번 이 시의원의 꿈을 한번 가져보자 해서 제가 문을 두드린 게 제일 먼저 Y에서 네. 교육하고 있는 이제 생활정치 네. 학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YW 생활정치학교. 네, 이제 거기서 네. 이제 앞에 계신 우리 네. 이제 나정숙 의원님을 만났죠. 네. 그때 강의를 듣고 네. 그 강의 내용 중에 여성 시원의 자격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한 기억으로 납니다. 네. 그래서 동해 반장 정도 할 정도면 네. 누구나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네. 꿈을 버리지 말고 다 열심히 해봐라. 그런 어떤 격려의 그런 강의를 듣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시원을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단체 활동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현옥수 의원님이 제가 예전에 그 생활정치학교 강의로서 우리 여성들이여 정치에 참여하자, 우리 여성들의 그런 꼼꼼한 살림살이 또 나름의 열정적인 지역의 활동이 바탕이 되면 우리 여성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본인께서 꿈을 키우셔서 드디어 여성 위원장님으로까지 네, 훌륭하신데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셨을까요? 그렇게 한 기간이 한 10년.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꼼꼼히 본인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안산에 있는 여성들이 나도 한번 생활정치 또 시의원으로서의 꿈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그렇죠? 네. 현옥수 의원님을 한번 본보기로 삼아서 할 수 있죠. 네. 저보다 네. 더 못한 분들도 네. 들어오시면 네. 다 잘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제 여성 시의원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각자의 강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신 있는 점이 저같이 이제 보육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청년 여성 의원들도 요즘 많이 도전을 하고 많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지만 다른 여성 의원님들은 뭐 요즘 여성들도 이제 건축공학을 많이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도시공학이나 도시재생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전공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가 아무래도 이제 의결권을 갖고 또 감사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편하잖아요. 알기가 다양한 면에서. 네. 저는 이제 이 사회복지 쪽에 강점이 있다면 도시환경 쪽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신 분들이 이제 도시 그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여성분들이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현옥순 의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우리 안산의 좋은 분들이 또 시의회 의원으로서 도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음악 듣고 다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수들에게 힘을 주는 의미에서 백성민 우리 안산 지역 가수의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천하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망 마라. 인생은 구름 같은 거 지는 꽃잎에 서러워 마라. 꼬야 서러워 마라. 푸른 하늘에 삶을 던져라.
세월을 원망 마라. 인생은 구름 같은 곳 지는 꽃잎에 서러워 마라. 호호야 서러워 마라. 저 푸른 하늘에 삶을 던져라. 저 넓은 바다에 호호야 꿈을 펼쳐라.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면 호호야 기억하리라. 태평천하에 기억하리라. 안산 지역 가수인 백성민 가수의 태평천하 들었습니다.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말씀 나눈데요. 위원장님, 네. 그 여성 정치인들이 시의회에 입성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8대 때 처음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해봤는데 일단 좀 본인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있는 부분을 좀 더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들어와서도 어떤 이제 그 본인 성격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용하면서도 할 네. 때는 확 하는 그런 활달한 성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격도 약간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다 와서 표출은 할 수 없지만 좀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어떤 자세도 좀 미리 자질도 있어야 된다. 미리 사람과 간의 관계를 네, 할 때. 예. 근데 사실은 여성들은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엔 되게 자신감도 생겨도 괜찮을 텐데 이런 분들도 네. 굉장히 겸손히 너무, 겸손 나서지 않아요. 네. 그런 근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는 좀 자신 있게 나설 필요도 있다. 있고. 저는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성격 차이다 보니까 네. 노력을 하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 훈련 네. 소위 말하는 쌈딱 선천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 아무 일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는 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어필하는 그런 자세의 어떤 훈련도 좀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훈련도 들었습니다. 필요하군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사회교육이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네. 지역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좀 많이 듣고 오시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나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자치대학도 있고 네.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는 또 사회교육원 뭐 안산대학교나 신안산대학교에서 하는 또 리더십 정치 우리 발굴 안산에 또 AMP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다 시간이 이제 허락한다면 준비를 어차피 다 누구나 5년 이상은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이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그 의회 들어오기 전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은 좀 준비하고 들어오시면 당황스럽지 않고 네. 잘 이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의 어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따른 교육 훈련 기관에서 좀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전문성도 좀 키우고 네. 그리고 실제로 들어와서도 또 사람과 사람 아니면 공무원과의 관계 이런 그렇죠. 부분의 협의나 협상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지금 여성 의원들이 각각 상임위에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활발하게 네. 또 청년으로서도 여성들이 또 요즘에는 정치에 많이 도전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 뭐 여성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지만 남성 청년 의원들은 이제 5분인가 그런 그 것 정도 같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여성 청년 의원들이라고 하기에는 제일 젊으신 의원님이 아마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기에는 조금 네.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네. 맞지 않지만 이번에 구대에 남성 청년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듯이 네. 10대 의원에는 여성 네. 청년 의원들도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송바원화 의장 왔는데 청년들이 많이 입성했다. 그래서 네.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에 잘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거기에 또 여성 청년들도 네. 많이 도전해서 예. 의회의 새바람을 또 네, 만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현옥순 위원장님은 아무래도 문화복지위원이니까 네.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과가 상임인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안산시에서 많은 행정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간단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출산 문제는 뭐 우리 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문제잖아요. 네. 인구 출산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안산 인구도 되게 줄어들잖아요. 저희도 제가 어린이집 할 때만 해도 보육시설이 거의 8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399개니까 반토막이죠. 반토막 더 나가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동 출산도 제가 알기로는 한 해에 1,000명 이상씩 아마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군요. 네,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도 안산시의 주최로 여성 시민 단체와 토론회도 가졌지만 일단 보육하기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영유아 중심의 어떤 안심, 안전한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부모가 행복해야 네.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가 또 이렇게 경력 단절 없이 예, 이렇게 이어져야 또 아이를 낳고. 근데 중간에 이제 낳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키우는 과정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런 네. 엄마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팠을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이제 보육 그 안심 비슷한 어떤 그 간호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열이 나거나 코로나나 어떤 뭐 수두나 홍역, 독감 이런 어떤 전염성이 있는 병이 있을 때 네. 무조건 열만 나면 집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맞벌이 하는 부모들 중에는 물론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가까이 계실 때는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지만 믿고 맡길 수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땐 정말 맡길 데가 없거든요. 그럴 때 오는 좌절감, 내가 왜 낳지? 앞으로 안 날 거야는 강한 그런 압박이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둘을 키울 때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또 네. 남편이 잠깐 외국에 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팠을 때 맡길 데 없을 때가 가장 회의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간호보육 제도가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도 했지만 이런 어떤 아이 낳고 기르고 또 보육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가 된다면 출산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사실은 모든 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아기를 낳는 순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그래서 이게 저출산 문제가 또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여성들의 일자리라든가 경력 단절이 안 되게끔 그런 제도화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근데 그 위원장님은 보육 전문가로서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여러 보육에 대한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 네. 안산시는 보육 정책이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장담하건대 타시에 비해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 네. 출생 축하금이 타시보다 많아요. 네, 첫째 안은 네. 일단은 나면 100만 원이고 또 보건소에서 주는 또 우리 지역 상품권도 있고 그다음에 둘째 안은 300만 원이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 8대 민선 시장님께서도 공약상으로 셋째 이상에게 또 지급하는 그런 돈이 있을 것 같고 또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이 되잖아요. 네, 예. 장학금으로 네, 대학생 장학금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이제 우유, 네. 균형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서 우유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 플러스 카드라고 해서 다자녀, 셋째 이제 우리 시는 다자녀 기준이 셋째에 돼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주차나 하는 문화
공간을 이용할 때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네. 또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또 그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이 시작이 됐어요. 네. 이 정도로 우리 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육 정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열거하긴 다 힘들지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렇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 함께 돌봄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제도나 센터가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의 어떤 특별한 다른 그런 구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오래전부터 운영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 저소득층 대상이죠? 저소득층 이제 아동을 중심으로 하되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다 정원이 안 찼을 때는 일반 아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되게 힘드셨잖아요. 이제 네. 후원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그다음에 급식 교사에 대한 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제대로 호봉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그런 정도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네. 호봉제 도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하는 원장님 호봉도 올라가고 또 선생님들의 경력에 따라서 이제 호봉이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은 이제 앞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민선 7기 때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 한 13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동별 중에 우리 25개 중에 13개의 동에 있습니까? 아니 동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필요한 유휴 공간이 있으면 그 원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저희 부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찾아야죠. 찾아야 되고 거기서 홍보를 또 하고 해서 보통 이제 아파트 유휴 공간 빈 곳이 있어요. 네.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이제 뭐 휴게실 또 체력 단련실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공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건물이나 네. 아니면 이제 단독 건물 그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이 13개가 개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의 목표는 네. 이제 2개 더 더. 이제 찾아서 설치할 예정인데요. 15개가 되네요. 예,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한 저소득층 아동이 중심이 아닌 일반 아동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지만 일반 아이들의 그 맞벌이 부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 이제 저녁 오후 이제 초등학교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6시잖아요. 그렇죠. 그 6시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저녁도 해결되고 네. 숙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육 자체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내 동 아파트 관리소 안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안전하게 보육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늦게까지 야근 근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맞벌이 부모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안산에 지금 진행되고 있군요. 네네. 설명 정말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 우리 한번 노래를 한 곡 더 듣고요. 또 계속 현옥순 위원장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cm의 그라데이션을 듣겠습니다.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랐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그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에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10cm의 그라데이션의 곡을 들었습니다.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한테 우리 안산시의 보육정책에 관련한 내용과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옥순 위원장님, 저희 안산시에 이제 성평등 관련한 정책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 성평등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양성 평등 그 주간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도 하고 또 그 여성 그 경력 단절에 관련된 그런 취업 기회, 네. 교육 또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또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교육과 홍보와 또 실습 위주로 해서 직접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남성 여성 그 관련해서 특히 여성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피해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스토킹 피해자 관련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런 스토킹 피해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보고 사례들을 보니까 타시에서도 재작년에 많이 조례가 발의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저도 준비를 해봤더니 또 최근에 또 신당동 그 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건 이상이 넘어요. 안산시예요? 예, 오. 그 중에 이제 신고된 것만 그렇고 또 실제 수사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이제 비슷한 정책으로 이제 우리 여성 청년관과 그 다낭 경찰서하고 우리 여성가족하고 협업해서 이제 제2별관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돼 있어요. 예, 여성 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가정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상담을 받고 있고 또 직접 접수도 받고 있고 치료도 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112나 1366 번호로 신고를 해도 되고요. 네. 우리 시에 이제 또 대표 1666, 1234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여성 성 상담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연락하기 곤란할 곤란하고. 경우에는 우리 그 YS 운영하는 네. 또 해바라기 또 네, 센터가 센터.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을 이동하면 저희 직원들이나 거기에 계신 상담원들이 아마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사실은 여성들이 또 물론 뭐 남성들도 스토킹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제가 시달리는 그런 음. 사례가 있죠.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일단 뭐 이 스토킹에 대해서 물론 여성이 다 피해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남성들도 요즘 매 맞는 남성들도 많이 네. 있고 뭐 네. 문자나 아니면 협박이나 뭐 그런 것도 똑같이 스토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남성들도 많이 있고 이제 경제력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단순히 좋아하는데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줘?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 중심에 보이지 않는 거에는 이제 사귀다 보니까 이제 경제력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피해가 남성도 많고 여성도 많은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조례를 우리 재정 대표 발의하셨네요. 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일단 우리 시에서 이런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이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책무가 있고 또 혹시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이분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법률 지원도 네, 하고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지원도 이런 것을 네. 이제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은 우리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례 네. 내용을 찾아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장님은 또 안산의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되든 안 되든 네. 답변이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일반인일 때 의원님한테 이제 민원을 넣었을 때 까먹고 본인이 까먹고 바빠서 연락이 없을 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네, 피드백이 없을 네, 때. 피드백이 없을 때. 네. 그리고 전화 준다고 해놓고 하루 이틀 아,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이 우리는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 그렇죠. 해결을 떠나서. 그렇죠. 그걸 제가 일반인일 때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아, 제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저도 그럴 때 많이 서운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민원 해결했을 때 일단은 부서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먼저 의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인지 장기로 갈 건지 또 의견을 듣고 그분 민원 주신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현옥수는 되든 안 되든 답변은 시원하게 빨리 주더라. 예, 이런 긍정적인 이제 답변을 받으니까 저도 좋고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더 약속을 지키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민들은 사실은 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사실은 네. 의원이 얼마만큼 자기가 요구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봤느냐 그거 굉장히 네. 중요한데 그 네. 부분의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소통을 잘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작은 거는 그냥 본인이 불편해서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산시 전체의 이제 민원 사항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의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지요. 그랬을 때 정말 그런 어떤 해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음. 본인한테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음. 그런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같이 만나고 소통하고 또 연락하고 그래야만 그 지역의 민원 해결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회에서 같이 의원 활동 같이 했을 때 보면은 현옥순 의원님은 일단 민원인이 요구하시면 그 현장에 가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봐서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이건 정말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면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이거는 조금 예산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거기 민원인한테 좀 입장에서 네. 공무원들한테 또 이렇게 네. 협의하시고 그러시죠. 맞습니다. 네. 제가 아니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의원님들을 보단 아마 현장을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자부하는데 네.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원을 이제 많이 받았지만 8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도 오전에 이제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부서 담당 직원하고 일단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거기서 1차적인 답변 들어가서 또 다시 부서에서 또 의논해야 되잖아요. 네. 2차적인 답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일단 현장을 나온 뒤에 며칠 후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또 민원인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야, 현장에 답이 있다. 네. 네,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안산시가 이제 청년 안산으로서 미래 비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네. 뭐 2030 비전 전략도 세우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시 행정에서 하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우리 안산의 어떤 비전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 어떤 게 조금 더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다문화 특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반월 시화공단이 이제 우리 그 30년 전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발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지도 그때는 이제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국가산단이 아직 살아 있잖아요. 이제 저희 상임위이기도 하지만 기업지원과나 또 산단환경과 산업지원과 이렇게 세 부서에서 지금 우리 이런 반월공단의 어떤 환경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남편도 지금 시와 MTB 단지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시야공단에서 일하시죠?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 넘게 네. 반월공단에서 이제 시와 MTB에서 네. 또 처음에는 반월공단에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MTB 분양을 받아서 네. 이사를 간 거죠. 네. 이제 곧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 열심히 우리 그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산업 역군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의 업군에 또 가족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안산이 반월의 노후 산단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은 또 대부도 또 연안, 해양 연안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인데 문화복지위원회가 사실은 해양수산과도 있고 대부 개발과 관련한 그 상임이잖아요. 네. 이 해양과 관련한 우리 안산시의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안산은 이제 연안을 포함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근 화성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는 장점이 있죠. 물론 시와는 이제 같이 시와는 일부 이제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관광도시 또 특히 해양도시잖아요. 네. 대부도라는 이제 보물섬을 갖고 있고 현재 이제 백길 사업이 6대 때부터 진행이 되었던 게 이제 맞아요. 7대, 8대를 거쳐서 이제 9대에 구대. 드디어 이제 드디어. 올 4월에 취항을 하게 될 겁니다. 취향합니까? 예. 네. 업무보고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4월에 취항을 하겠다고 들었고요. 이제 4월에 취항을 하게 되면 이제 거북선부터 그 우리 방아머리까지 네.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요. 네. 그다음에 그 레일바이크가 이제 사업을 하려다가 네, 구봉도 네, 대부도 구봉도 네. 레일바이크. 그렇죠. 하다가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네. 복잡 다양했는데 그거를 이제 대처해서 아마 모노레일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레일바이크는 사람의 발로 네. 이렇게 굴러서 가기 때문에 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잖아요. 네. 근데 이 모노레일 하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 기차 안처럼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래서 여름엔 시원하고 네. 겨울엔 따뜻해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레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되게 획기적인 거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춤했던 마리나항 개발도 네. 본격적으로 방아머리 마리나. 네. 네. 그 부분도 조금 이제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네, 언론의 그런 말이 기사를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선수금 제도 도입을 통해서 네. 아마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차후에 선수금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이제 건가요? 미리 네.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선수금 네. 제도가. 그럼 예. 민간 위탁처럼 그렇죠. 민간이 그렇죠. 좀 개발에 참여할 네, 수 네. 있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금전적인 면에서 예산 부담이 되게 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마리나 관련해서는 300억 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는 100억 이상 또 그 이상으로 계속 늘어났죠. 지금 포함하면 2천억까지. 2천억까지요? 네, 2천억까지 이제 부담이
많이 들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네. 기존의 그 1,200억, 1,500억까지는 사업이 음. 불가능하다 해서 주춤했었는데 이런 선수금 제도를 이용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런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산시의 연안 사업, 특히 마리나항 같은 사업이 가능성 있게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안산시의 비전이 좀 더 활기를 띨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해요. 네. 그 기초위원으로서 이제 올해 그러면 5년 차 네, 그러시죠. 5년 차죠. 네. 하시면서 보람된 일도 있으셨을 거고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보람이 있나요?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잖아요. 네. 그왜 시의원을 하게 됐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하고 싶으니까 된 거고 네. 또 보람된 일은 네. 그런 아까 쭉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을 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죠. 그런 부분보다는 힘든 부분도 사실 더 많습니다. 보여지기에는 정말 놀고 먹고 하는 것 같지만 네. 실제 이 회기는 100일이지만 네. 사실 365일 못 쉰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네. 사실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자 하려고 계획을 딱 세우면 꼭 일이 터져요. 음. 전화가 오고 또 갑자기 특히, 또 네, 또 특히 회의가 이제, 잡히고. 예, 밤늦게나 아닌 주말에 발신 제한 표시 전화가 온다거나 또 여성 의원이라고 또 이제 술 드시고 네. 이제 민원 주시는 분들 또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술을 못 하기 때문에 네. 많이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술을 먹고 서로 소통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아. 조금 이제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그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여건은 있지만 그래도 술 안 먹고도 저 민원 해결 많이 잘 하니까 네. 예, 뭐 그렇다고 또 민원 전화 안 주시면 안 되고요. 네.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네. 이제 밤늦게 오는 어떤 전화 내용 네. 또 이런 민원이 아닌데도 약간 이제 개인적인 민원 네. 그런 것도 올 때가 좀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군요. 그런 것 제외하고는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참 많이 바쁜데도 열심히 활동하시네요. 올해 2023년에 현옥순 위원장님께서는 안산 지역 활동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안산 지역 활동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문화복지위원 소관이고 또 제 지역구에서 하는 이제 목표는요. 네. 일단 성포동에 이제 성포동 노적봉 공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운동하시죠. 노적봉 공원은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장미 축제라든지 폭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유명해졌고 올해는 더군다나 의원님 계실 때 김홍도 테마길 네. 또 예산 통과해 주셨잖아요. 저희 네. 예결위원일 때 같이.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1차적으로 또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김홍도 테마길도 이제 더 완성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정상에 네. 데크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이제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다음에 또 둘레길에 대한 어떤 부분 환경 개선도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싶고요. 네. 또 우리 성포초등학교 앞에 공원이 있어요. 성포공원이라고. 아, 그 부분에 이제 분수 바닥 분수를 좀 설치하고 싶은데 네. 부서에서 이제 특조금을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올해는 아마 이제 기후 변화다 보니까 더위에 대한 대비가 네. 또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더위 기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성포동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올여름에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된다면 시원한 그런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황토 십리길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그 역 주변을 쭉 사리역까지 해서 십리길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더 테마길 또 포토존 네. 또 특히 이제 꽃무릇으로 이제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네. 꽃무릇을 네. 더 심고 어. 또 테마를 정해서 네. 포토존을 이제 설치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이제 구룡 노인정이 오래돼서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화재가 났어요. 아. 그래서 빨리 건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네.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 또 네. 어르신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는데 음.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실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구석구석 또 지역구뿐만 아니라 또 안산의 전반적인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보육 정책이나 네. 또 성평등 정책, 또 그 외에도 상임위와 관련한 여러 사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의회가 또 3월에 또 회의가 있죠. 매달 한 번 정도 회의가 있는 거죠. 네, 3월에 이제 1회 추경이 아, 추경이 있죠. 있습니까? 예, 이제 본 예산에 네. 담지 못한 그런 사업들, 이제 네. 예산들이 이제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네.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 1회 추경이 이제 3월로 잡혀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우리 시민 대변인으로서 꼼꼼한 일을 부탁드리고요.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다 벌써. 보니까 네, 빠른 것 같은데요. 네, 재밌게 들었는데 단원 FM 오늘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 이런 라디오 방송은 두 번째인데요. 네,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있고 이제 보이지 않는 라디오가 있는데 이제 네. 보이는 라디오는 특히 이제 긴장이 되게 네. 많이 되는데 네,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라디오 이렇게 방송. 편하게 네. 할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고 네, 또 이런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그 안산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네, 또 본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네. 예,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네, 또 이런 단원 FM 이런 방송이 네. 앞으로도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기회가 되고 네, 또 시민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이런 단원 FM 방송을 통해서 안산 발전을 이해하는데 좀 이제 초석이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환경이 좀 많이 아직 열악하죠. 네.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네.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저도 돌아가서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송바나 의장님은 안테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고민이 그렇습니까? 많다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네, 도와준다고 네. 했는데 또 우리 네. 현옥순 위원장님도 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역의 여론 또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공유 소통하는 지역 방송 미디어로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의원님들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알리기도 쉽지 않고 잘 모르는데 오늘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 너무너무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단원 FM 많은 홍보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서 같이 함께 하셔서 좋은 말씀하신 현옥순 안산시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럼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인데요. 마지막 음악으로는 저희 안산의 가수인 서가인 가수의 강치야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듯 아름다운 그곳에 어근이 감싸주던 푸른 동해 바다 동그랗고 까만 내 눈은 밤에도 빛났었지 널 따라 갯바위에 바람이 살랑살랑 장난치며 해맑았던 너의 모습 사라지고 바라보았던 너